안녕하세요. 풋볼리스트 조효종입니다. 오늘은 프랑스가 덴마크의 2대1 승리를 거둔 카타르 월드컵 D조 2차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이날 개인 기량이 훌륭한 공격수들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전반부터 덴마크를 몰아붙였고요. 덴마크는 단단한 조직력을 기반으로 프랑스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버티기에 집중했고 간헐적인 역습으로 대항하는 양상으로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두 골을 넣었고 덴마크는 선제골 이후에 동점골을 넣었지만 결국 후반 막판 실점을 허용하면서 프랑스가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프랑스의 승리를 이끈 인상적인 선수들 3명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전반전엔 덴벨레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장한 덴벨레는 오른쪽으로 넓게 벌려서서 거의 라인 끝에 붙어 있었어요. 라인 끝에 붙어서 패스를 받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됐는데요. 긴 패스, 수비수들이 연결해주는 패스라든가 반대편 미드필드에서 오는 패스를 받아서 상대 수비수와 1대1로 맞서고 돌리를 돌파로 제쳐낸 다음 컷백 패스, 크로스로 연결하는 장면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덴벨레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플레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플레이였고 단순한 게 가장 위협적이란 걸 보여줬습니다. 전반 21분 그리즈만이 프리킥 상황에서 약속된 플레이였죠. 오른쪽으로 넓게 벌려선 덴벨레에게 긴 킥을 전달을 했고 덴벨레가 왼발 크로스를 올려서 라비오의 헤딩 슈팅을 이끌어냈습니다. 라비오의 헤딩 슈팅이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반 40분 오른쪽을 돌파한 덴벨레가 컷백 패스로 음바페에게 패스를 내줬습니다. 음바페 슈팅이 홈런이 되면서 골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 장면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기회였습니다. 덴벨레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단순한 플레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꽤 수비에도 집중을 하고 수비면에서도 기여를 하는 바르셀로나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전반전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요. 그리고 후반전에 이제 교체되면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후반전 주목해볼 선수는 음바페였던 것 같습니다. 후반전 음바페는 이제 앞서 말했듯이 덴벨레 패스를 홈런으로 날려먹은 장면을 비롯해서 전반전에서 0점이 좀 잘 맞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후반에는 이름값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후반 16분이었죠. 왼쪽 풀백인 테오 에르난데스가 빠르게 공격에 가담하면서 음바페 호흡을 맞췄습니다. 음바페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에르난데스가 수비 뒤로 침투하는 걸 보고 패스를 내줬죠. 에르난데스는 수비의 시선을 끈 다음에 다시 음바페에게 공을 전달을 했습니다. 음바페는 이 패스를 곧장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프랑스의 선제골을 선물했습니다. 프랑스의 해결사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후반 23분에 프랑스가 덴마크한테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을 내줬는데요. 이 장면 이후로 덴마크가 우리도 승점 3점을 챙겨야 한다면서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프랑스가 그 의지를 꺾었죠. 그 득점 후반 41분에 터졌는데 그 득점의 주인공도 음바페였습니다. 그리즈만의 왼발 크로스를 허벅지로 밀어 넣으면서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음바페는 두 골 했으면 할 걸 다 한 게 아닌가 역할 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전반 후반을 통틀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선수는 저는 그리즈만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굉장히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원래 이제 선발 위치는 공격형 미드필더였는데 사실상 중앙 미드필더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위치까지 내려가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수비 시에는 성실히 압박을 많이 해줬고요. 다른 공격수들이 압박이 뛰어난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덴벨레라든지 음바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수비 가담을 성실히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메우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즈만의 압박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후반 11분이었죠. 그리즈만이 중원에서 상대 패스를 가로챘습니다. 굉장히 낮은 위치, 미드필더 진영 아래쪽까지 내려가서 공을 가로챈 거였는데요. 이 패스를 이렇게 가로챈 공을 라비오에게 전달을 했고 라비오의 전진 패스, 음바페의 슈팅까지 이어지면서 프랑스가 유효 슈팅 기회를 한 차례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서 잘라내고 이런 역할만 한 건 아니었고요. 공격 시에도 직접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도 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킥으로 위협적인 상황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후반 41분 이러한 노력은 음바페의 결승골 도움으로 완성이 됐죠. 그리고 굳이 도움이 역할에만 치중한 것도 아니었고요. 직접 슈팅을 하기도 했죠. 전반 33분 지루와 호흡을 주고받으면서 슈팅까지 때렸고 이게 유효 슈팅으로 연결이 됐는데 비록 슈마이켈의 발에 맞아서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중요한 기회이기도 했고요. 후반 14분에는 추아메니의 롱패스를 이어받아서 가슴으로 트래핑한 다음에 왼발 슈팅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공격, 지원, 수비
여러모로 그리즈만이 굉장히 분전한 경기가 아니었나, 열심히 뛴 경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날 승리를 바탕으로 프랑스는 승점 6점을 챙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국 32개국 중 제일 먼저 16강행을 확정을 지었고, 조 1위 확정은 아니죠. 16강행을 가장 먼저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팀들의 승점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호주가 2차전 승리를 챙겨서 승점 3점이 됐고, 덴마크와 튀니지가 1차전에 나눠 가진 승점 1점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프랑스가 3차전에 패배하고 다른 세 팀 중에 두 팀이 승점 3점씩을 챙긴다고 하더라도 프랑스를 두 팀 이상이 넘어설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16강행을 조기에 확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프랑스의 16강 진출은 뭐 우승을 한 건 아니지만 16강 진출만으로도 굉장히 좀 감회가 남다른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대회를 앞두고 유독 부상자가 많았습니다. 지난 대회 2018 월드컵이었죠. 우승 주역이었던 중원, 폴 포그바, 근골로 캉테, 이런 핵심 선수들이 일찌감치 부상으로 이탈하는 상황이 됐고요. 대회에 앞서서도 부상자가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크리스토페르 운쿤쿠, 분데스리가에서 굉장히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공격수죠. 이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한 데에 이어서 수비수, 왼발잡이 수비수 킴펜베, 프레스넬 킴펜베까지 낙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회 직전에는 카림 벤제마의 이탈 소식이 전해졌고요. 개막 후에는 류카엘 르난데스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남은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래서 전력 누수가 계속 크다 보니까 프랑스의 성적을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는데, 프랑스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조별리그 정도는 좀 가볍게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실력을 증명을 했습니다. 징크스를 격파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도 클 것 같습니다. 월드컵에는 이제 우승 국가가 다음 대회에서 부진한다는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가 있죠. 월드컵 마지막 연속 우승이 딱 두 차례 있었는데, 마지막 연속 우승이 1950년대, 60년대, 60년 전이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됐을 정도로 연속 우승한 경우도 없고, 연속 우승은커녕 토너먼트에 진출하지 못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1998년 월드컵 우승국인 프랑스, 이때도 프랑스였죠. 프랑스가 2002 월드컵, 한일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것을 시작으로 2002년 월드컵 우승국인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2006 우승팀 이탈리아, 2010년 우승팀 스페인, 2014년 우승팀 독일이 모두 다음 대회 조별리그에서 일찍 짐을 싸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조별리그 탈락 징크스가 이어졌는데, 프랑스가 이 징크스의 거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가 결자 해지, 자신들이 일어난 긴 징크스를 직접 깨부수면서 디펜딩 챔피언으로서도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걸 오랜만에 보여줬습니다. 디디에 데샹 프랑스 감독이 조별리그에서 강세를 보이는 게 큰 힘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샹 감독이 유로 2012를 마치고 프랑스에 부임을 했는데요. 이후 이번 대회까지 메이저 대회를 5번 치르는 동안 한 번도 조별리그에서 패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2014 월드컵을 시작으로 유로 2016, 그리고 다시 2018 월드컵, 이렇게 세 대회에서는 계속 조별리그를 2승 1무로 통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 대회였죠. 작년에 열린 유로 2020에서도 1승 2무로 조별리그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는 2연승으로 또 2승을 먼저 챙겼죠. 마지막 경기는 3차전에서도 패하지 않는다면 이 조별리그 무패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데샹 감독의 조별리그 무패 본능이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를 이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